포장의 모든 것, 모든 포장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 패키징입니다. 지난 4월 20일 올 패키징 TV 첫 방송 후 많은 분들께서 패키징 산업의 새로운 매체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올 패키징 TV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4월 다섯째 주 올 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ESG 경영 등 다양한 환경 이슈와 문제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포장재입니다. 그로 인해 각종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과 제조사 중심의 친환경 포장재 개발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해 친환경성을 인증해주는 환경표지 포장재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재 관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EL606 포장재는 종이, 판지, 펄프 또는 합성 수지를 주 원료로 하며 물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합성 수지 포장재의 전 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에 따르면 제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 유해물질 감소 및 배출 저감, 환경부하 저감, 분리배출 용이성, 재활용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포장재에 환경성을 부여하는 인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P밴드, 스트레치 필름, 플라스틱 필름 파우치 등은 포장재가 아니라서 환경표지 인증을 줄 수 없다는 등 관련 품질 기준이 다양한 포장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장 관련 기업들은 환경표지 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확인한 결과 환경표지 인증의 포장재는 이삿짐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상자 등만이 해당되며 PP밴드, 스트레치 필름 등은 포장재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포장재 제조사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공간 비율 기준 등 다양한 포장 관련 규제와 정책이 있는데 환경 표지 인증에만 포장재 항목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과 포장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장재도 일종의 일회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포장재의 사용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과 기준이 유지된다면 환경표지 EL606 포장재 인증을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대한 노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4일 주식회사 올 패키징이 창립 1주년을 맞아 포장 친환경을 말하다 좌담회를 포장재 제조사를 중심으로 개최했습니다. 화장품 용기 제조사 3화, 농산물 연포장재 전문 제조사 대룡포장산업, 친환경 종이 테이프와 종이 제품 전문 제조사 KWC, 석유화학사 SK 지오센트릭, 용기 제조사 세안플라텍,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 포장용기협회, 연포장재 필름 제조와 BOP 필름 제조사인 JK 머터리얼즈 등 7개사가 참여해 각 회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친환경 포장재 개발과 제조에 따른 노력과 방안들을 나눠봤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여러 포장재 회사들이 다양한 방법과 방향에서 친환경 포장재 제조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25일자 올 패키징 저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올 패키징 저널과 TV는 앞으로 패키징 이슈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패키징 산업 기술인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패키징 산업의 기술 성과와 산업 발전 결과물에 대해 보상하는 제17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 주관으로 4월 18일 경기도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코리아 스타상, 기업, 학생, 공로 세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업 부문은 패키징 완제품, 패키징 원부자재 재료, 패키징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또는 개선으로 수출 신장과 매출, 수익 증대와 발명 특허 획득을 통해 패키징 기술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패키징 소재 및 제품, 패키징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주식회사 한진의 그린 와플이 수상했습니다.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과 충격을 흡수하는 포장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촘촘한 모습의 와플 이미지를 담은 친환경 포장재로 테이프 없이 조립만으로 포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 산업부 장관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부천시장상, 한국패키징단체 총연합회 회장상, 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상 등 34개의 뛰어난 포장 제품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패키징 대전 수상작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올 패키징 저널과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모 대형 유통사가 단위 포장에 대한 사전 검사를 통해 과대 포장을 방지하고 포장재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 활동 강화는 물론 친환경 포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식품류에 대한 자사 PL 제품에 적용하고 올해 안에 비식품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018년 4월 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는 포장재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을 위해 재포장 금지 등 다양한 포장재 규제와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대 포장 사전검사제 도입 계획이 포함됐었고 관련 법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과 의견 수렴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친환경적인 것은 원천 감량이며 이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내 대형 유통사의 과대 포장 사전검사 도입은 친환경 포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포장산업 전시회 인터팩 2023이 오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전시회에 2,866개의 참가사와 17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는데요. 인터팩 방문객의 해외 비중은 74%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많은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6년 만에 개최되는 인터팩 2023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전시장 전홀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포장기계, 소재를 비롯한 포장산업 모든 분야의 리딩 기업이 대거 참여하며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자동화, 지속가능성 등 최첨단 패키징 기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환경제, 자원관리, 디지털화 및 생산성 향상, 제품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첫 선을 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흥하기연, 세종파마텍, 카운텍과 리팩, 백천기계, 농심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28개사가 참가해 국내 포장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포장기계협회 공동관에 참여한 18개 업체는 8월 비전시장에 자리합니다. ESG 시대에 친환경 소비가 대두되며 포장업계는 급격한 변화와 진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MARC에 따르면 글로벌 친환경 패키징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약 28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번 전시회에 많은 친환경 포장 기술, 재료, 소재들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팩은 코로나19로 6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전시 구성을 대폭 개편했는데요. 기존의 기계, 소재 등의 분류 방식이 아닌 식품, 제약, 화장품 등 분야별로 구성해 새로운 컨셉으로 선보입니다. 인터팩은 방대한 전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참관과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분야별 전시장을 알고 동선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 패키징은 인터팩 2023 참관단을 모집해 전시회 참관과 유럽 인쇄기업 탐방, 이탈리아 식품 전시회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터팩 전시 상황을 5월 11일 보도할 예정입니다. 6년 만에 열리는 세계 최대 포장 전시회 흐름과 변화를 올 패키징과 함께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패키징 세미나와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과학기술융합대학 패키징 물류학과에서는 2023년 연세 패키징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5기를 모집합니다. 6월 2일 개강이며 산업 전 분야 패키징을 통해 품질, 안정성, 마케팅을 선도하는 패키징 기술경영 융합과 응용으로 미래를 준비할 최고위 리더를 선착순 30명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패키징에서는 다양한 패키징 분야별 기술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패키징 실무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 포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새로운 컨텐츠와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키징 산업 동정입니다.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패키징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패키징단체 총연합회가 단체 활성화를 위한 친선 골프 모임을 4월 24일 경기도 여주 REGCC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신임 회장과 함께 한국포장협회, 한국포장학회, 한국포장기술사회,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한국파레트협회 등의 단체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단체장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패키징단체 총연합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관련 단신 뉴스입니다. 롯데마트가 대형마트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100% 재생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스웨텔 토마토를 출시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고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을 해중합, 열분해 등 화학적 기술을 사용해 플라스틱 원료인 열분해유를 얻는 기술로 이 기술을 적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반복 활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운 제과는 잉크를 70%가량 줄인 친환경 착한 포장을 적용한 C콘칩을 출시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 맞춰 42만 2천 봉지만 한정 생산합니다. 또한 기존 잉크 7종에서 3종만 사용해 잉크와 유기용제를 줄여 200kg 탄소를 절감한 포장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친환경 포장의 기본은 원천 감량된 포장재, 바로 적정 포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장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바로 친환경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친환경 활동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서 단위 제품까지 공간 비율 사정 검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과대 포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 과대 포장을 없애기 위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인터팩 전시회에 대한 포장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6년 만에 열리는 세계 최대 포장 전시회에서 과연 어떠한 신기술과 친환경 제품, 재료 등이 선보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올패키징TV는 5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인터팩 특집을 마련해 인터팩을 직접 참관하지 못한 분들께 인터팩의 생생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패키징TV는 모든 패키징 산업과 패키징인들이 함께하는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성원과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성원을 보내주신 제팩, 올리브 DMP, 디오테크백 등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올패키징TV가 나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포장을 통하여, 포장과 함께, 포장을 위한 올패키징TV의 4월 마지막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